실제로 S보트는 독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포기했고요. 중국 자동차 기업 그레트웰 모터도 유럽 본사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은 중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상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중국 배터리 그 전기차 시장이 좀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과세 100% 세금 관세. 부과한다.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관세 45% 정도 부과할 예정이라서 이런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라 배터리 등에 이제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그 안에 탄소 배치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이제 그 기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런 규제들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덤핑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북미 시장에서 특히 ESS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거든요. 뭐 전기차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배터리도 아직은 진출한 게 아니고 다만 이제 그 ESS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그 ESS 시장에서 우리 이제 그 K 배터리가 이제 점유율을 급하게 올릴 것이고 엔솔이 뭐 북미 시장에서 1등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쪽을 먼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일단 K 배터리랑 중국 배터리 간의 대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가격 경쟁이 되게 핵심 무기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광물을 마음대로 자기네들 컨트롤 가격을 하면서 굉장히 싸게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613 양극재랑 화유 코발트의 양극재 가격이 40% 차이 나요. 단가가. 그러니까 너무 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단순히 광물 가격만 싸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걔네가 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싸게 덤핑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광물들을. 그리고 그 광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임대, 부지, 임대료, 전기세 이런 것들 다 싸게 받아서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상당히 다 이제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그 관세를 그 상계 관세를 통해서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다 공장을 짓고 했을 때는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EU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의 중국 정부가 배터리 공급망에 재정 지원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 통제해서 불공정하게 또 보조금을 주고 세금 깎아주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거를 힘을 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와서 다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건 중국이 공급망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 공정한 가격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게 뭐 광물 소재 이런 것도 다 배터리도 그 EU 내에서 다 소싱하라. 수급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이게 경쟁력을 갖기가 앞으로 어렵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EU가 중국 업체들한테 이제 그 이번에 그 상계 관세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어요. 우선 대출 내역이라든가 투입 원재료 관련 정보들, 업체 원산지 거래 내역 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별 그 보조금 그 지급 내역과 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용, 구매세 면제 기록도 다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거죠.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그 상계 관세가 이런 식으로 다 매겨진 거고 테슬라는 잘 협조를 잘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관세가 이제 가장 낮았던 거죠. 그 낮았던 최종 관세가 인하된 이유가 가장 그랬던 것이고 지금 비아딕 질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이렇게 높은 이유가 그만 협조를 안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앞으로 배터리법이 그 시행이 돼요. 25년 8월부터. 그 지난해 7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배터리 여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서 이제 배터리가 사용된 원자재의 공급자 정보와 시장 거래 정보가 다 추적 공개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업체들이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의 가격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정부 보조금을 얼마큼 받았는지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 CATL이 리튬 광산이 막 그 신장 이런 데 막 있는데 거기서 그 환경 오염 제례 안 하고 막 산에 막 흘려보내고 막 이러거든. 그 오염 물질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땅에 파묻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재련소에서 정제된 리튬이 운송거리라든가 탄소 배출량에서는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호주에서 경함형 그 원석을 가져다가 재련을 하거든요. 암석형
네네. 그런 형태인데 이게 염수라든가 염수형보다는 월등하게 이 운송거리도 멀고 또 탄소 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송거리가 멀면 그만큼 이런 그 점수가 그 배터리 점수가 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경함형이 탄소 배출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염수형보다. 포스콜딩스 염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가 경영도 높고 탄소 배출도 적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더 중국 업체들이 불리하다는 거죠. 이 배터리 역거법을 도입하게 되면은 원가의 차이에서 더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지로 많이 지금 진출하려고 하잖아요. 중국 그 전기차 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같은 조건으로 거기서 다 공장을 세워야 돼요. 그 배터리 원재료 조달에 대한 여건들이 이게 중국에 있을 때랑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S보트는 독일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포기했고요. 올해 5월달 일이고 그리고 여기 중국 자동차 기업 그레트웰 모터도 유럽 본사 폐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르노가 7월달에 그 공시 떴잖아요. LG 에너솔루션과 그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 권역 내에서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라든가 공급망의 안정성도 약해질 수 있다고 이제 르노 봤기 때문에 중국 업체도 오퍼 안 주고 엔솔한테 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순항이긴 한데 문제는 그전 기울는 캐파보다 많이 줄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장안자동차도 뭐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지만 아직 뭐 진행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많은 중국 업체들이 유럽 시장 내에서 직접 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 규제 이런 거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만큼의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유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시장은 사실상 우리가 다 거의 다 먹을 것 같고 유럽 시장에서는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다. 이제 붙어볼만 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정을 다 까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있는지. 그렇죠. 공정하게 이제 게임을 한다 했을 때는 맨날 이제 우리 그 시합하는데 저기 엄마 데리고 아빠 데리고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같이 싸우면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럽과 미국의 핵심적인 정책은 중국의 공급망 경쟁력을 상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특혜를 준다기보다 중국의 공급망의 경쟁력을 빼앗기 위해서 반대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캐진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이게 우리 지금은 시간을 벌었고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제가 요거 자료가 여기 다 그 DB금융투자에서 그 요의정이라고 여기 2차 전지 반등론의 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105페이지에 나온 거 있어요. 그거는 다 보세요. 그 앵커님도 꼭 보십시오, 이거는요. 한번 볼게요. 네, 그 중에서 발췌한 내용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그 국내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은 EU와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그 원가 경쟁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 그 정책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 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2025년부터는 사실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광물 공급망도 상당히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히 포스콜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그룹 쪽 그런 그 밸류체인의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특히 이제 중저가 세그먼트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따라서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LNF, 리튬 니켈 전구체 흑연, 에코프로는 리튬 니켈 전구체. 이제 전 세계 이제 공급망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LNF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럽에서도 결코 이제 그 중국 업체들, 그 배터리 기업들이 이런 가격 경쟁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관세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다 지원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인건비, 감가상각비, 핵심 이제 광물에 대한 가격 통제를 막 해가지고 광물 싸게 주고 또 지원금 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앞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천 봉쇄가 되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게 다 까발려야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또 상계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이게 원천 봉쇄가 될 것 같아요. 예정처럼 가격 경쟁을 갖게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된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핵심 광물 북미에서는 핵심 광물 때문에 뭐 양극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핵심 광물 지정되거든요. 전구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아마도 이제 특히 이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이 갖기가 어렵고 또 이제 LFP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3원계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LFP 자체가 가격 경쟁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글로벌 OEM사 같은 경우도 LFP보다도
물론 LFP를 탑재를 하고는 있지만은 3원기 비중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그 하이망간이라든가 근데 중국은 이제 LFP 비중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아이랩법 세공제 충족하는 2차전 밸류체인 쪽 소개가 돼 있고 셀, 양극재 제가 이제 선호하는 기업만 동그란 그 박스 친 거예요. 전액은 엔캠, 덕산 테코피아, 리튬이엄 요게 그 LiPF6 요게 리튬이엄이거든요. 네. 실제 후성하고 있지만은 엔캠과 중앙선 소재 같이 EDA라는 그 기업 지분 투자해서 하고 있어서 중앙선 소재 타피로 보고 있고 동박은 SKC보다는 롯데에너지 모트를 좀 더 타피로 보고요. T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 SKC는 2차전지 소재주보다는 반도체 소재주. 네, 기판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글로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으로 보세요, 그냥. 그게 나요. 동박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봐서 요런 안에서 그리고 여기 빠진 게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펄전스가 빠졌는데 여기 이제 리튬으로 포함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하나 또 빠진 건 저기 없어. 전구체가 없죠. 전구체는 뭐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 드림인데 근데 밸류가 좀 비싼 게 단점이에요. 너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이 좀 커요. 그 앞으로 그 추정 실적에 대비해서는 시총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그 LG에너솔루션과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특허 단속에 나섰는데 이거 전에 우리 한번 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특허가 이제 32,000개가 넘게 있고 출원수가 58,000개 이상이 있고 전략 특허 1,000개인데 이 중에서 한 580여 개가 지금 특허 침해가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걸 지금 앞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LG화학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 그 롱바이 한국 자회사 재생능원에 대해서 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 1월 달에 여기 조사가 좀 진행된 바 있었거든요. 지회에서 특히 이제 이 NCM 3원기 양극재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해가지고 제품 생산 판매해가지고 이거 증거 보전 신청했습니다. LG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비엔과 더불어서 양극재 기술력은 탑2입니다. 세계 탑2예요. 그 전 세계 1,300여 개의 양극재 특허 보유하고 있고 기술로서는 에코프로비엔과 쌍벽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생능원이 실제로 국내에서 한 10만 톤까지 이제 양극재 생산 계획이었는데 이게 재생능이 그 롱바이가 이제 중국의 그 3원계 양극재 1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원계 이 롱바이가 사실은 에코프로비엔과 이제 3원계 쪽에서는 사실 그 점유율을 다투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특허 지금 무단으로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얘네가 뭐 NCM 811 갑자기 뭐 잘할 것도 없고 그래서 LG화학 측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서 다수의 특허 무단 사용을 확인하고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2일에 증거 보전 신청 받아가지고 재생능원 공장 해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해당 특허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같은. 이런 불공정 무역 혐의에 따라서 신고한 것들이 이제 진행된 거고 이 소송이 바로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게 샘플을 만들려고.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걸 특허 그 무단 사용 주장하는 걸 넘어가지고 향후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즈니스화에 대한 일련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엄청 중국은 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긴 거예요? 예, 글로벌 그렇죠. 우리한테 돈 내야지. 다 돈 내. 돈으로 파는 키워서 먹어야 돼. 많이 팔면은 그만큼. 요거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그 특허권을 정당한 대가를 수치를 앞으로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규제 심화되고 있고 이제 내연차 규제 심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 경쟁력 잃으면서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그거 외에 또 내년에 기대해볼 만한 요소들이 뭐가 있나요?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